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크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이 온라인 강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하여 고득점 약점 보완 파트 5, 6 핵심 강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토익 스피킹 학습자들 사이에는요, 토익 스피킹 후반부 파트가 너무 어려워 하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가 약한 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또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 말하기를 1분 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어려워지면은 순간 15초 동안 준비를 해서 60초 동안 어떻게 말하나 하고 좀 난관에 부딪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루머를 제가 확 정리하려고 이러한 약점 보완 강훈련 온라인 강좌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최신 기출 유형들을 저희가 15가지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릴 테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도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분이 알려드리는 포인트를 쭉쭉쭉 잘 공부를 하셔서 고득점, 그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점 보완하는 거니까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파트 5, Propose a Solution, 해결책 제시하기, 해결책 제안하기라는 파트예요. 이 온라인 강좌를 듣는 분들은요. 일단은 토익 스피킹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수업을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 파트 5가 뭐예요? 라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거다라고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고 요즘의 흐름은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지? 하고 좀 어려우시면 저희 영단기 토익 스피킹 기본서 강좌 있죠? 네, 그웬이 GP란 그 강좌를 좀 보시고 전체적인 이제 파트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쌓은 다음에 하다 보면은 분명히 파트 5가 좀 부족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때 이 강의를 보면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파트 5는 뭐 언제나처럼 준비 시간이 30초 그리고 말하기 시간이 60초가 주어지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렉션 페이지에서 위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아래쪽의 내용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변에 어떤 내용을 넣어라라고 지상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너가 음성으로 나온 그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라는 걸 보여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음성에서 들은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요. 내가 이런 내용들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말한다라는 거. 역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 모두 들었다라는 걸 기본에 깔고 있고요. 얼마나 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 담아주셔야만 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트 5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기존에는 외운 것 가지고 어떻게 퍼즐처럼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공부를 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상황이 이런 게 나오면 이거에 맞도록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찍어줘야지 이 평가자가 얘가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해결책을 말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고 고득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필요한 내용 같죠? 그죠? 자, 우선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자, 이 파트는요. 문항 딱 하나예요. 음성 지문 대략 1분 정도 되는 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 30초 동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작도 좀 머릿속으로 많이 해놓고 절대로 무언가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는 시간, 답변 시간은 총 60초가 되겠어요. 이 60초, 30초라는 시간은 화면 하단에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머를 보고 떨어지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떨어지는 시간을 확인하다 보니까 10, 9, 8, 7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하고 당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기 일쑤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calm down, 마음의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그런 경우에도 절대 당황치 마시고 오늘 그웬이 알려드리는 거 끝까지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우선 한 2년, 3년 전부터 등장하게 된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인 바로 회의 상황의 유형이죠. 원래 기존에 토익 스피킹이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됐을 때는 왼쪽 유형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부재 중인 상태에서 전화를 했을 때, 넌 없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야. 문제가 있으니까 너 생각해보고 내 전화에 답변 줘야 돼. 라는 전화 메시지 상황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행돼서. 그래서 이 상황은 항상 다자 간의 회의 중이에요. 지금 회의 중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닌 혹은 보통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남녀.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시험을 봤을 때는 그냥 회의 중인데 한 사람이 쭉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회의 도중에 참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엿듣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 회의의 참가자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좀 주세요 라고 끝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죠. 정말 다행인 건 답변의 포맷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르고 이럴 때 다르면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전화 메시지로 남기는 방법만 알면 된다라는 거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이런 전화 메시지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걸 본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되니까 이러한 음성 메시지의 플로우도 어떤 건지는 여러 차례 좀 미리 듣고 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좀 플로우에 대한 정리를 미리 좀 드리자면 둘 다 저희가 들어볼 건 아니지만 전화 메시지의 경우는 당연히 전화를 하고 내가 누군데라고 밝혀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좀 생각해보고 날 좀 도와다오. 너의 advice, 충고 혹은 tips, 팁을 좀 줄래?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흐름이 그런 형태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안건 중에서 맨 마지막 안건을 항상 얘기를 해요. 마지막 안건은 이거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중간에 나 누군데 내가 과장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할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이 그냥 훅 하고 들어와요.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오죠. 맞아요. 이런 게 문제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참 큰일이군요. 근데 마지막에 이러죠. 근데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회의가 다 끝나가니까 각자 생각들 해보시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이런 포맷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그웬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온라인상에도 자료가 많고 또 그웬 토익 스피킹 카페에도 많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음성 자료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영단기 기본서 토익 스피킹 기본서에도 이런 사진으로 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요. 토익 스피킹 가장 최신의 빈출 상황을 좀 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황이 있어요. 토익 스피킹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범위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기에 조금 더 치중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쭉 봤더니 이런 거는 그러면 확실히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자, 보시다시피 뭐 홍보 전략은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데 그 유형도 A 유형이 있고 B 유형이 있어요. 잠시 뒤에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열었어요. 행사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가를 좀 독려하는 어떻게 하면 참가자 인원을 끌 수 있을까? 이러한 행사의 어떤 참가자 수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또 고객들이 불만이 많아. 어떤 서비스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문제도 나왔고. 또 직원의 업무, 능력. 딱 그것만 봐도 알겠죠. 문제는 직원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적임자 찾기는 그런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러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문제고요. 또 상황 해결 조언은 또 ABC 가장 많이 나왔던 ABC 유형을 저희가 함께 볼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못된 행동 개선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죠. 등장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 그 대상이 항상 무언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실수를 보완한다라는 건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운영진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 고객이라는 대상, 우리가 실수를 입힌 대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배송 관련 문제,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 대상이 뭐 물건 자체일 수도 있고 물건에 끼어 들어가는 뭐 매뉴얼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나온 바 있고요. 또 정리 및 위치 안내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서 뭔가를 못 찾는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입구의 위치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못 찾는다 이럴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대표적인 워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찾았는데 주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가장 최신에 가장 많이 됐다. 탑 15. 제가 이거 탑 3라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딸랑 세 문제 풀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그리고 고민을 했죠. 탑 5를 할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뭐 많지가 않아. 그래서 10개를 줄 바에 차라리 최대한 많이 보게끔 하자. 왜냐면 이 강의를 볼 분들이라면 확실히 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니까 아예 이참에 토익 스피킹 파트 5를 뽀개버리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15개 탑 5 빈줄 상황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을 들을 때 여러분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그 안에 문제점은 뭐고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면 나는 누구지?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알겠어. 근데 나는 대체 누구길래 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이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앞으로 답변 구성은 또 어떻게 해야지 그 탑 15, 탑 15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대표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의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Hi, I'm Sam Mullins. I'm the owner of the cafe located in New York City Museum. I opened my store here over a year ago. It's a very homey and relaxing place with creative and original menu options. The problem is, we don't get many customers. Initially, I thought we were getting less business because not as many people were going to the museum. I looked into it though, and noticed that the restaurant next door still attracts a lot of customers. That's why this situation concerns me. My friend gave me your number and said that you are a professional PR consultant. I would like to hear your thoughts on how we can draw in more customers. I would appreciate whatever advice you can give. Please return my call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You can reach me at 789-3362. Thanks. Goodbye. 네, 음성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또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내가 놓친 단어 그리고 내가 언뜻 들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런 단어를 들었는데 이 단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하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다시 또 들어야지 그게 듣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attract more customers, draw in more customers 이런 것들 모두가 그 손님을 끌어들이다, 당기다, 끌어당기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카페, 커피숍에 더 많은 customers,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라는 점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준비를 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까 들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맞나? 하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또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흐름은 이와 같다고요. 자, 우선 초반에 내가 누군지를 이미 밝히고 시작해요. 왜냐면 끝에 가서 근데 나 누구야? 라고 무슨 수수께끼처럼 낼 필요는 없으니까 Hi, I'm Sam Mullins. I'm the owner of the cafe located in New York City Museum. 자, 여기서는 카페 주인이자 뮤지엄 안에 있는 카페. 여러분들 박물관 가보셨죠? 그 안에 보면 1층에 보통 그런 카페라든지 작은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 주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부서적인 얘기를 해요. I opened my store here over a year ago. 1년 전에 열었는데 it's a very homey and relaxing place with creative and original menu options. 아주 분위기도 좋고 편안하고 아주 많은 다양한 메뉴가 있어라고 자기 카페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문제가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초반 이후에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The problem is we don't get many customers.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손님이 별로 없다. Initially, I thought we were getting less business. 아마도 덜 받나 봐요. 덜 사람이 있나 봐요. Because not as many people were going to the museum.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로서는 손님이 덜 오겠죠. 그래서 박물관을 탓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손님이 없다가 가장 핵심이에요. I looked into it though and noticed that the restaurant next door, 근데 우리 집 옆에 있는 레스토랑은 잘 된단 말이야. Still attracts a lot of customers. 손님 많다. That's why the situation concerns me.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은 손님이 좀 많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찰나에 내 친구가 My friend gave me your number and said that you are a professional PR consultant. 그런 관계에서 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수험생에게 네가 PR 컨설턴트라 들었어. 그래서 I would like to hear your thoughts on how we can draw in 끌어들이다 draw in more customers. 어떻게 좀 홍보해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알려달라라고 항상 흐름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나오는 메시지에서는 나 누군데 상황이 이래 문제가 있어서 좀 도와주길 바래. 이런 흐름이라는 걸 머릿속에 그 흐름을 기억하세요. 기억을. 물론 전체적으로 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말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밝힙니다만 PR 컨설턴트예요. 그러면 PR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가 전화기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문제에 대한 마지막 어떤 요소입니다. 마지막 힌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답변에는 네가 알아들었다라는 걸 보여줘. show. 그리고 해결책을 말해줘. propose. 이 두 개가 또 나와요. 그만큼 답변 구성상의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 사실 있어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많이 보여달라. 꼭 표현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의 순서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로 남길 거니까 그냥 well, it's good to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전화 에티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여기 안 그래도 돼. 전화기가 있는데 네 분홍색 커버를 얼마 전에 준비를 했어요. 나 누구야? 나 그앤이야. 내가 너 그런 상황 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해결책을 전화하듯 남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hello 하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 파트를 풀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이름이 김철수다. 그러면 Hello, my name is 김철수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전화 메시지에 소개할 때는 This is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Hello, this is Gwen. 아니면 Hello, this is 김철수. 하고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친구들이 왜 실수하는지 알아요? Hello, I am Gwen 하고 나는 그웬이야 라는 그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제가 그거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시키지 않았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요 그대로 This is 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0단기 기본서 강의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순서대로 순서가 왼쪽에 있죠. 내용을 쭉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든 템플릿이에요. 이것이 기본 버전이에요. 기본 버전이 있으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겠죠. 그죠? 고득점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 버전에서는 정직하게 너 누구지? 난 누구야? 너가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어. 하고 어떤 상황인지 정리 다 되죠. 문제점은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이런 거라 들었거든. 그래서 아유 힘들겠구나. 어렵겠어. 라고 내 생각이
너가 힘들겠구나. 친절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도 2개를 말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 순서대로 저희가 말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가 메시지를 얼마나 잘 알아들었는지를 보여달래요. 그리고 해결책도 말을 해달래요. 이 2개 부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버전에서 여기 이 부분, 여기 상황 및 문제 확인 부분 그리고 해결책 부분 요 2가지만이 사실상 ETS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 살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Hi, this is Gwen. Hello, this is Gwen. 마지막 저 부분 있죠? 마무리 문장. 이것도 다 기억하기 싫으세요? 그러면 goodbye 하고 끝내셔도 돼요. 그럼 오히려 여기 중간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초보가 분명 많이 듣지도 못할 거고 시험장에 가서 1분 동안 말해야 되는데 별로 할 말은 없을 거고 시간을 좀 채워줘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라서 ETS가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부분을 빼자는 거예요. 심플해요. Hello, this is Gwen. 어떤 상황인지 들었어? 해결책은 이거야. Goodbye. 그런데 이 부분만큼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만큼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겠죠. 왜? 그것이 ETS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문제 출제한 사람이 그거 말하라는데 그거 말해주면 점수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는 한 줄 한 줄씩이었는데 2줄씩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해결책은 저희가 원래부터 2개, 1개가 아니라 2개를 말했고 이것만 하더라도 1분이 충분히 차요. 중간에 회색 부분 없애도. 이것이 고득점 버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살찌워 말하는 데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듣는 게 제일 항상 문제잖아요.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듣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나온 상황과 비슷한 어떤 문제들을 많이 듣고 가셔야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죠. 그리고 2번째 문제점 뭐냐면 들었는데 내가 이걸 들었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장 영작이 획획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보잖아요. 말해보세요 하면은 머릿속에 상황은 다 정리됐어요. 근데 그 상황이 머릿속에 꼬여가지고 영어 문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린다라는 게 그렇게 말만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늘어나야지 점수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아마 즉각적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일단 레벨 7이 있어요. 근데 내가 레벨 7에서도 조금 더 상위권에 7에 170, 7에 180 아니면 나 레벨 7이 있는데 나 진짜 영어 잘하는 것 좀 뽐내고 싶다. 레벨 8을 받고 싶은데 그 8의 고지에 어떻게 올라갈까? 그게 키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굳이 레벨 6가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벨 6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를 확장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기본 버전에서 아까 요 문장 하나씩만 있는 그것만 가지고 여기 중간에 좀 외운 거 말을 해주고 해결책 말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변 구성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 버전이 있고 고득점 버전이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특히 고득점 하시는 분들, 레벨 7 상위권, 레벨 8 받고 싶으신 분들 아주 많이 도움이 될 답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을 완성해 볼 거야. 아까 중간에 있는 부분 싹 없애고요. 인사하고 상황 말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 제시하고 끝내는 거예요. 끝. 오케이? 자, 인사 및 소개 별거 없죠. 다시 말하지만 Hello, this is Gwen입니다. 제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시험장에 가셔서 제 이름 좀 쓰지 마세요. 평가자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웬이 한국에 이렇게 많나? 그웬은 그렇게 보편적인 이름도 아닌데. 네. 그래서 본인 이름 Hello, this is Charles. Hello, this is 철수.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 말해주시고요. 상황 및 문제 지금 뭐 뮤지엄에 있는 카페였는데 손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가
너의 상황을 이런 걸 들었다라는 말하는 요 표현을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일단 정리는요.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두 줄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좀 영작을 쉽게 뚫어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 I heard that 네가 뭔지를 일단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ETS 문제 보면. 그래서 you are running a restaurant, you are running a bookstore, you are running a cafe 이런 거. you are running. 아니면 직책을 바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더 쓰세요. You are the manager, you are the CEO, you are the head librarian. 다 음성에 출제된 바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업무 담당자가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표현 있죠? In charge of 이걸 써서 I heard that you are in charge of the upcoming event. 행사가 진짜 많이 일어나죠. 문제들에선. 그리고 I heard that you are in charge of the job fair. 종종 등장하는 이벤트가 또 job fair. 취업 박람회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 담당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밝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I heard that you work at the bakery. I heard that you work in the HR department. 이런 식으로 일터, baker이냐, cafe이냐, ABC 컴퍼니냐, at 어디 일터, 그리고 in 하고 부서를 말하면서 너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일단 한 문장을 말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더불어서 한 문장 정도 더 너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이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I heard that you are running a cafe and it is located in the museum. 카페인데 그쵸.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다라고 한 문장 더 붙여봤어요. 자, 이제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은 이거에 대한 네거티브가 다 들어가면 되는데 however, there's a problem 하고 조금 더 연속적으로 말을 하려면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다음에 문장을 써주세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 이런 상황별 문제가 있죠.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you have to attract more customers. 토스에 진짜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employees make lots of mistakes. 이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you need to attract more participants. 아까 저희가 쭉 봤던 15개 상황과 매칭이 좀 되죠. 그죠? 그리고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you have too many customers. 요즘에 또 출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대요. 이것도 참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백화점에 가보면 1층에 명품 매장들 있죠. 샤넬, 루이비통 이런 데 보면은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지. 너무 많은 거지. 보셨죠? 앞에 줄 세워놓는 거. 뭐 그런 걸 겨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you have too many customers. 이때 too 너무이란 표현은 very very라는 그런 너무가 아니라 부정적인 너무죠.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한 문제 상황도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이참에 이 문장을 그냥 익혀두는 것도 상황 정리, 문제점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도요. However, there's a problem because you don't have many customers, but the restaurant next door is attracting many customers. 배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손님 없는 거는 1차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좀 더 추가해서 옆집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잘 된다. 이 부분까지 말해주면 이 사람 정말 음성의 내용 확실하게 들었네. 그죠?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만 떼내어서 보세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 이거 맞아요. 근데 왜 고득점 할 수 있냐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게 뮤지엄 안에 있어. 손님을 더 끌고 싶은데 옆집에는 손님이 많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해결책을 또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끔 말해주면 더더더더 점수는 올라가겠죠. 그게 고득점 비결이에요. 파트 5. 여러분들이 말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자, 해결책 제안 볼게요. 해결책도요.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래요. 전화하는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좀 너에게 알려줄게 해서 내가 해줄게 라는 입장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가 해줄 건 아니지만 너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어 라는 Why don't you 혹은 I think it's a good idea to 라는 해결책 입장이 있다는 거, 일단 해결책은 두 가지 큰 입장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 각각을 말한 다음에는 내가 말하는 해결책은 결과가 어쩔 거야 라는 것까지 한 문장을 덧붙여 주세요. That should be helpful, that should be useful, that should be effective. 그리고 그게 좀 더 끌 수 있을 거야. 매력적일 거야. That should be attractive.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기본서 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완성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advertise your cafe. 사실 advertise your cafe 이 정도는요. 기본서에서도 나오는 해결책이에요. That should be helpful.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기본서에서 그냥 나오는 광고하라. 많이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 보세요. Moreover, why don't you give a discount? 기본서는 여기까지죠. To museum visitors. That should be effective. 그럼 보세요. 이 해결책이 왜 단순히 give a discount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냐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을 인지했고 뮤지엄 안에 있는 카페다. 그리고 우리 카페를 조금 더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방문객들에게는 5%, 10% 할인을 해주면 더 올 거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카페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Why don't you give a discount? 보다는 Why don't you give a discount to museum visitors? 라고 말하면 훨씬 더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That should be effective. 그게 효과적일 텐데. 그리고 마지막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외에는 시험장에 가서 이 부분 진짜 말 많이 하고요. 이 부분도 제가 최대한 늘려 말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마무리 저 두 문장 있잖아요. 거의 말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말 1초 남았어. 바이 하고 끝내요. 그래도 만점 나오는 건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템플릿은 외운 템플릿은 전체적인 고득점에 의미를 크게 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워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토익 스피킹 파트 5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익히고 그 상황별 기본적으로 해결책들을 기억하시고 그걸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템플릿만으로 고득점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회피형 답변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디에서 주워서 들어놓는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봐. 내가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너한테 다시 전화해 줄게. 어디서 이런 답변을 말해요? 여러분들 실무하면서 미안해.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너한테 꼭 알려줄게. 아니면 내가 담당자인데 있잖아. 인터넷에 찾아봐. 절대로 좋은 성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이거 좀 훈계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는 그런 팁들 있죠. 이것만 외우면 된다. 이 템플릿만 기억해라. 절대로 고득점 할 수 없어요. ETS가 그렇게 허술한 단체 아니에요. 답변 들어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답변의 내용이 문법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는지까지 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노려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아예 마지막 문장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마무리.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bye, bye bye, goodbye 이렇게 그냥 끝내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떤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 들었어. 그럼 나에게 방법이 없겠네. 방법을 제시하려고 제가 오늘 이 고득점 제목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수업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중 유형.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해결책은 이것까지 챙겨 가라. 그래서 탑 3도 아니고 탑 5도 아니고 탑 15을 뽑은 거잖아요. 탑 15.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 잘 들으세요. 토스에는 항상 나온 상황이 돌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온 상황대로 나오면 이 해결책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먼저 홍보 전략도 A, B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부터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홍보를 이미 했어요.
나 뭐 하는데 TV로 홍보해봤어. 신문에 광고도 내봤다. 심지어는 온라인에도 광고했다라고 징징징징거려. 해봤는데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짜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give a discount to your customers. 이 대상을 바꿔주세요. To the museum visitors. To office workers. 아시겠죠? 두 번째는 Why don't you make posters and banners? 요거는 뭐 기본적인 홍보 방법이긴 한데 혹시라도 앞서 내가 해봤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홍보 방법이니까 이거 해봤니?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Why don't you offer a delivery service?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해결책이거든요. 왜냐면 다 해봤대 글쎄. 맨날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들어보면 뭐야. 나도 이제 현장에서 시험 문제 들으면서 뭐야. 이것도 하고 다 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체인 있죠. 맥도날드도 하지 않은 마지막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딜리버리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배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시해라. Why don't you offer a delivery service? 요즘에 제가 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는요. 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럴 때는 옵션이 되게 많죠. 뭐 온라인 광고를 해봐라. TV나 신문에도 해봐라. 아니면 magazine.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홍보 전략이 못해도 지금 6개, 7개 있거든요. 이걸 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홍보 전략 말하는 건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I want to attract more customers. I want to draw more people to my store.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적절한 탑 1, 2잖아요. 탑 1, 2는 무슨 말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1, 2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세 번째 많이 나온 탑 3 문제인데 참가 독려하기입니다. 뭐냐면 그게 뭐 설문조사가 됐든 어떠한 행사가 되었든 또 내가 지금 순간 번쩍 떠오르는 건 회사에서 무슨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없어. 이게 되게 건강에 좋은 일인데 왜 사람이 없지? 이런 상황이 나와요. 뭔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랬을 때 Why don't we give a gift to the participants? 선물 주면 당연히 많아지죠. Why don't we call everyone and ask them to participate? 직장 동료라면 충분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는 Why don't we push them to participate? push. 좀 약간 독려하다라는 거예요. 밀어붙이라. 야, 참여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참가를 독려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들 몇 가지 알아두세요. 일단은 give a gift to participate. to the participants. 요거 되게 중요한 해결책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고객 불만이 또 많아요. 요즘에. 고객들이 people are complaining. 진짜 이 단어. people are complaining. The customers are complaining. We're getting lots of complaints. 일단 complaint 나오면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셔야 돼요. I think it's a good idea to apologize and explain the situation to the customers. 그죠?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단 1번 하시고 두 번째 이제 다른 거. 요것도 이제 사과의 방법인데 I think it's a good idea to send an apology with a gift. 사과의 선물로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 don't we hold a meeting and gather more ideas? 오케이? 이 미팅을 열어서 이와 관련된 조금 더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improve our service 할 수 있는지 or give better customer service 할 수 있는지를 좀 약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기본적으로 Why don't we hold a meeting and gather some more ideas 라고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상황에 맞게끔 좀 바꿔야 돼요. Why don't we hold a meeting about our hotel's customer service? 이런 식으로. 아니면 Why don't we hold a meeting about the customer survey? 못해도 이런 식으로는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외운 거 띡 말하고 고득점 받아야지 이런 건 안 돼요. 아시겠죠?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은 변경을 해주세요. 다음은 탑 5. 직원이 일을 잘 못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새로운 new employees. new employes랑 비슷한 단어가 newbie거든요. N-E-W-B-I-E. 그래서 newbie도 많고 아니면 part-time workers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일을 못한다. 그랬을 때 I think it's a good idea to hold a training workshop. 기본입니다. hold a training workshop. 그리고 why don't you make a work manual? 일하면서도 보실 수 있으라고.
마지막으로 why don't we make an online training course?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선 온라인 트레이닝 코र्스가 제격이죠. 최근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투어 가이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영어를 못한대. 투어 가이드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hold an English training workshop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6, 탑 6입니다. 적임자 찾기는 어떤 특정 업무, 어떤 분야가 자리가 났는데 어떻게 사람을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내용이에요. I think it's a good idea to get recommendations. 추천을 받던지 Why don't you check their past experience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맨 마지막 이것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Why don't you hire a person who is good at something 이에요.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hire a person who is good at sales? 영업 자리라면 Why don't you hire a person who is good at managing a store? 스토어 매니저를 뽑는 자리라면 Why don't you hire a person who is good at Chinese? 어떤 지역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을 뽑아 이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상황을 잘 이해했다라는 인상도 줄 수 있고 적절한 해결책도 될 수 있고 여기 마지막에 Chinese 이 부분 바꾸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탑 7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상황이 한번 출제가 되면은 유사한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였어요. 설문이 필요한데 설문을 사람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 설문지라는 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think it's a good idea to do an online survey. 여러분들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온라인에서 설문조사? 저 오늘 아침에 냈거든요. 왜 상품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온라인 서베이를 해라. do라는 동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why don't you ask your regular customers to take a survey? regular customers 좀 단골이라면 조금 더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why don't you ask your regular customers to take a survey?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저도 그랬잖아요. 선물 준다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물티슈라도 하나 주면 하거든. 그죠? 그래서 why don't we give a small gift as compensation when people participate in the survey? 조금 길긴 하지만 이걸 끝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Why don't we give a small gift? 이렇게까지는 좀 짧아요. As compensation when people participate in the survey. 참가하면 이걸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영상을 보고 주말에 시험 보러 갔는데 이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보입니다. 서베이에 관한 얘기. 그리고 바빠요. 얘네 또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바빠. 그러면 직원을 더 고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어. 직원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바쁜데 직원 고용 하지 마. 다른 거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이거 미리 준비 안 하고 가면 당황스럽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rearrange the work schedule. rearrange. 누구 좀 약간 좀 한번 이렇게 짤 맞춰서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I think it's a good idea to rearrange the work schedule. 아님 I think it's a good idea to provide self-service options.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진짜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다 쓸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찌됐든 사람을 못 뽑아. 그러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당장 저 오늘 낮에 김밥 먹으러 갔었는데 김밥집에 갔더니 물이랑 김치는 셀프 서비스래.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think it's a good idea to provide self-service options. Okay? And why don't we limit our service? 사람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1인 뭐 하루당 10명? 선착순 20명? 이런 식으로 Why don't we limit our service? 만약에 10명 하고 싶어요. Why don't we limit our service to 10 people? 이런 거 필기해야 돼요. Why don't we limit our service to 20 people?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리고 탑 9 이번에는요. 직원을 파티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대요. 항상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파티를 하면은 보통 회사에서 막 근사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죠?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I think it's a good idea to hold a party in our conference hall. 그냥 회사 안에서 내부에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think it's a good idea to negotiate the price with the hotel. 다른 데 가서 할 거면 일단 가격부터 좀 깎아봐라죠. 깎아봐라. 근데 그걸 좀 약간 고급지게 negotiate the price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 don't we cater some food for the party? 여러분들 cater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order delivery food예요. 그죠? order delivery food. 치킨, 피자 시켜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약간 좀 출장 뷔페 같은 걸 시켜라 라고 해서 Why don't we cater some food for the party? 이런 해결책을 말하실 것 같으면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사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앞쪽 부분 표현은 다 똑같으니까. Why don't we cater? I think it's a good idea to hold the party. I think it's a good idea to negotiate the price. 이런 식으로 동사 부분을 기억하세요. Top 10. 누군가는 잘못합니다. 최근에 누가 잘못했는지 아세요?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평상시에도 좀 겪는 문제야. 아파트에 사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요. 근데 아파트 주민이면 상관없는데 외부인이 자꾸 차를 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래야겠죠. Why don't we make rules and regulations? 여기서 그치지 말고 about parking in our apartment. 이걸 붙여줘야 돼. 이걸 붙여줘야지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I think it's a good idea to give a warning to those cars, to outside people. 그 외부인들한테 빨리 워닝을 줘. 마지막으로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give a penalty when they are not residents. 우리의 주민이 아니면 give a penalty 해라. 뭐 자동차 견인해가 버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꼬리말을 붙여서 누구를 대상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이런 해결책을 해라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해결책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옵션이 좀 많아질 수 있게. Top 11.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실수를 하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요. 막 더블 부킹. Our employee double booked a room. 아니면 our employee forgot to reserve a room. 이런 거. double booked.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블 부킹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역시나 다시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call the customers and apologize. 일단 사과부터 해라. 이것도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I think it's a good idea to give them another option. 근데 이 another option이라는 부분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호텔방이었어요.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offer or recommend. 맞아. recommend라는 동사.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recommend another hotel. 이런 거. 식당이었어요. 그러면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recommend another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우리 식당 안 될 것 같아. 다른 데 추천해. 우리 호텔 안 될 것 같아. 다른 데 추천해. 여기까지 그 give them another option.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지 계획 세우시고요. Why don't we offer a better deal as compensation? Better deal. 할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upgrade their room. Offer a deluxe room, a suite room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더블 부킹 많이 나왔다니까 더블 묵드에 관한 상황도 요거랑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 That was top 11. Top 12. 물건이 갔는데 뭔가 잘못돼서 갔어요. 이런 상황이랬죠. 그래서 첫 번째 I will send the correct item right away. 당연히 제대로 된 거 빨리 보내야 돼요. 그리고 I will use an express delivery service. 휙 하고 갈 수 있도록 express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시고 그럼 세 번째가 I will give a discount coupon as compensation.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as compensation은 보상으로 우리가 죄송하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을 조금 잘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I will send the right item right away 혹은 correct item right away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만약에 책상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바꿔주는 센스. I will send the right desk right away. 이런 거. I will send the right color desk right away. 제대로 된 색상을 보내겠다. 그리고 진짜 자주 나오는 거 매뉴얼이잖아. 그치?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send the right manual right away. 이런 식으로
빨리 그 대상, 음성에서 나온 그 대상을 빨리 보내주겠다. 이렇게 좀 변형해서 말하는 센스. Top 13.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바뀌거나 정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그 위치를 못 찾는다라는 상황이거든요.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reorganize the items. 좀 약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reorganize. 거기에 rearrange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rearrange the items. 그리고 당연히 어딘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Why don't you make a map and show locations? 여기 뭐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I will hire part-time workers to help out. 근데 이때도 그래요. Hire part-time workers to help out.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어야만 I will. 내가 고용할게. I will hire. 그게 아니라면 상대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야 되죠. Why don't you hire some part-time workers to help out?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서 음성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어떤 입장이길래 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4. 사람들에게 변경사항 아니면 새로운 어떤 뉴스를 알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I think it's a good idea to send an email to everyone. Send an email. 이메일 다 보낸다.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근데 send an email to everyone을 고치세요. Send an email to the customers. 가게 관련 일이면. Send an email to the employees. 회사 관련 일이면. Send an email to the students. 학교에서의 상황이라면. Send an email to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어떤 변경사항을 알려야 된다면. 그런 걸 바꾸는 게 지금 고득점 포인트라고 몇 차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Why don't you call everyone? 여기도 everyone을 바꿔야겠죠. Call the participants and explain the situation. Why don't you call the employees and explain the situ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많은 사람이 번거롭게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 I'm willing to post a notice on our website. 그리고 I'm willing to post a notice on a bulletin board.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 bulletin board에 그렇게 붙이겠다. 요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탑 15이에요. 우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할 뻔도 했던 아이인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탑 15 빈도로 바로 물건의 주인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물건을 찾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건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물건 누구야? 핸드폰이 누구 거지? 주인을 알 수가 없네. 비밀번호도 걸려 있어. 어떻게 주인을 찾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제게 갖다 달라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답변을 남기는 사람의 입장이 누구냐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Why don't you bring it to me?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Why don't you bring it to me? 그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해결이 뭐냐면 I will call everyone and look for the owner. 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내가 일일이 전화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백화점이었어요. 공항이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 그렇다면 I will use the PA system and find the owner. PA는 Public Announcing이거든요. 공공방송. PA system. I will use the PA system to find the owner. 분홍색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분을 찾습니다. 하면 그 중에 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방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상황이 가장 빈출나게 출제가 된 아주 빈도 있게 출제가 된 상황이니까 상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 이런 해결책을 써봐라 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상황들이 있어요. 기출 상황은 이거였다고. 그러면 이미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말할 건지 해결책을 한 2-3개 정도 써보는 거예요. 2개 내지는 3개 정도까지 쓰세요. 가게 손님이 많이 오지 않나요? 어떻게 끌어주면 좋을까요? 아직 광고는 하지 않은 상태니까 조금 더 많은 옵션이 있다고 했죠. 그죠?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했는데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일일이 하나 다 짚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 인풋을 제가 드렸으니까 오늘 이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외우는 차원에서 이 상황들에 어떤 해결책이 있었는지 2개 내지는 3개. 제가 드린 건 3개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개 내지는 3개를
꼭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top 15, 총 15가지 상황이에요. top 15.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파트 5 좀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듣기가 안 되면 이 파트는 일단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토스에 나오는 상황은 뻔히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놓친 단어들 빨리 확인해서 또 들어봐요. 또 듣고 다시 한번 익혀가지고 또 들어서 그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들으시고 그 다음 해결이 바로 우리가 이런 해결책을, 이 상황엔 이런 해결책, 이 상황엔 이런 해결책을 말하겠다라고 오늘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탑 15 상황별, 상황 및 해결책을 꼭 익혀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총이랑 총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장전해서 쏘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모의고사 있죠.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면서 빨리빨리 순간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 파트 5 고득점 레벨 7, 레벨 8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전략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시면 분명히 단 10점이라도 오를 거라고 제가 진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앞서 말했던 탑 15,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빈출된 탑 15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반드시 시험 전에 익히시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